눈의 여왕 안데르센 7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의 궁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뒷이야기. 성벽은 휘몰아치는 눈으로, 창문과 문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으로 지었다. 성에는 100개도 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은 바람에 휩쓸려온 눈으로 만들었다. 가장 큰 방은 수마일 뻗어 있었다. 방마다 오로라의 불꽃으로 환했다. 모두 엄청 크고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모두 얼음장처럼 춥고 모두 화려했다. 즐거움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북극곰이 폭풍의 음악에 맞춰 뒷발로 어기적 걸으며 최고의 예의범절을 과시하는 그런 사소한 춤도 없었다. 눈먼 곰의 가죽 또는 새끼들을 위해 수건을 숨기는 놀이를 하는 조촐한 파티도 열리지 않았다. 암컷 흰 여우들이 수다를 떨어대는 오후의 조촐한 커피 모임도 없었다. 눈의 여왕의 방은 전부 텅 비고 크고 추웠다. 오로라는 규칙적으로 빛을 내 언제 가장 높고 언제 가장 낮을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드넓고 텅 빈 눈의 방 한가운데 꽁꽁언 호수가 하나 있었다. 호수는 수천 조각으로 금이 가 있었지만 각각의 조각은 똑같은 모양이었다. 마치 위대한 장인의 작품처럼 보였다. 눈의 여왕은 집에 있을 때 그 호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것을 이성의 거울 위에 앉는다고 말했다. 이 거울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물건이라고 했다. 카이는 추위에 온몸이 새파랗게 변해 거의 시커매졌다. 하지만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눈의 여왕이 입을 맞추며 떨지 않게 해주었다. 또한 카이의 심장은 거의 얼음으로 변해버렸다. 카이는 뾰족하고 납작한 얼음 조각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패턴으로 맞추려 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자그맣고 납작한 나무 조각들을 특정한 디자인으로 꿰맞추는 퍼즐 게임과 비슷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 게임에서 조각을 교묘하게 늘어놓았다. 눈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에 그 패턴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가장 중요해 보였다. 카이는 조각을 배열해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나 맞추고 싶어 하는 한 가지 단어는 결코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 단어는 영원이었다.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네가 알아맞히면 넌 너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줄게. 그리고 스케이트 한 벌도 새로 주지. 하지만 카이는 그걸 알아맞힐 수 없었다. 난 이제 따뜻한 나라에 가봐야겠다. 검은 가마솥을 들여다봐야 해.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다. 검은 가마솥이란 에트나 화산과 베수비오 화산을 뜻했다. 살짝 하얗게 칠해야 해. 그래야 하거든. 그러면 오렌지하고 포도나무가 마음을 푹 놓을 거야. 그러고는 날아가 버렸다. 카이는 그 텅 빈 얼음장 같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얼음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었다. 머리에서 딱딱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하도 꼿꼿하게 잠자코 앉아 있어서 누군가는 마치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불현듯 겔다가 살을 애는 바람의 그 큰 문을 지나 성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겔다가 저녁 기도를 읊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겔다는 차갑고 텅 빈 넓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내 카이의 모습이 보였다. 카이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얼른 달려가 품에 안았다.
카이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카이, 사랑하는 카이, 마침내 널 찾았어. 하지만 카이는 꼼짝않은 채 꼿꼿하고 차갑게 앉아 있었다. 겔다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이 카이의 몸에 떨어져 곧장 심장으로 들어갔다. 눈물이 얼음덩어리를 녹이고 그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을 태워 없앴다. 카이는 겔다를 올려다봤다. 그러자 겔다가 노래했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카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나니 눈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이 씻겨 나왔다. 겔다, 우리 사랑스러운 겔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갔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카이는 겔다를 알아보고는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이윽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어 말했다. 여기 정말 춥다. 엄청 넓고 아무것도 없어. 카이는 겔다를 꼭 안았다. 겔다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행복한 눈물이 겔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들의 행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유리 조각조차 곁에서 춤을 추며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유리 조각은 점차 지쳐갔다.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떨어지며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던 바로 그 단어를 만들었다. 카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 한 짝을 얻기 위해 찾아야만 하는 바로 그 단어를. 겔다는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뺨이 다시 발그레해졌다. 겔다는 카이의 눈에 입을 맞추었다. 카이의 눈이 겔다의 눈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겔다는 카이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었다. 카이는 다시 튼튼하고 건강해졌다. 눈의 여왕은 이제 언제든 내킬 때 돌아올지 모른다. 카이를 풀어준 말이 얼음덩이에 적혀 있었다. 카이와 겔다는 손을 맞잡고 거대한 성을 느릿느릿 빠져나왔다. 둘은 할머니에 대해, 지붕 위의 장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걸을 때마다 바람이 멎고 태양이 비추었다. 빨간 베리로 뒤덮인 관목에 이르자 대기하고 있던 술록이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술록은 사랑스러운 술록 짝과 함께 있었는데 그 술록에게는 이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우유가 있었다. 술록이 아이들에게 입을 맞춰 주었다. 이윽고 이 술록들이 겔다와 카이를 태우고 먼저 핀족 여인에게로 갔다. 아이들은 그곳의 뜨거운 방에서 몸을 녹였다. 핀족 여인이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라프족 여인에게로 갔다. 라프족 여인은 아이들에게 새 옷을 만들어주고 썰매를 태워주었다. 술록 두 마리는 북쪽 끝까지 함께 달려나갔다. 이제 처음으로 초록 봉우리가 보였다. 이곳에서 카이와 겔다는 술록 두 마리와 라프족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작은 새들이 처음으로 짹짹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 숲에는 이제 초록 봉우리가 가득했다. 문득 숲에서 말을 탄 소녀가 당당하게 나왔다. 겔다는 그 말을 알아보았다. 그 말은 한때 황금마차를 몰았었다. 말에 탄 소녀는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는 권총 두 자루를 차고 있었다. 바로 그 산적의 딸이었다. 산적 딸은 집에 있는 게 지겨워져 북극나라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은 넓으니 산적딸이 갈 수 있는 곳은 널려 있었다. 산적딸은 겔다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겔다 또한 산적달을 알아보았다. 즐거운 만남이었다. 산적달이 카이에게 말했다. 너 돌아다니는데 일가견이 있구나. 누군가 널 위해 지구 끝까지 달려갈 만한 가치가 너한테 있는지 정말 알고 싶네. 하지만 겔다는 산적달의 뺨을 토닥이며 공주와 왕자에 대해 물었다. 둘은 외국으로 여행 중이야. 겔다에게 알려주었다. 까마귀는? 아, 까마귀는 죽었어. 까마귀의 사랑이 이제 혼자가 되었어. 그 까마귀는 검은 양털 조각을 다리에 두르고 있어. 자기 연민에 빠졌어. 모두 터무니없는 짓이야. 이제 네 이야기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카이를 찾아냈는지. 산적달이 말했다. 겔다와 카이는 산적달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와, 그럼 다 잘 되었네. 산적달은 악수를 나누고 둘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나갔다. 카이와 겔다는 손을 꼭 잡았다. 길을 걷는 내내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다. 땅은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커다란 마을의 높은 첨탑이 눈에 들어왔다. 둘이 살던 마을이다. 겔다와 카이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걸어가 계단을 올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게 떠나올 때와 똑같았다. 시계가 째깍거리고 시계바늘이 시간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 가지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지붕 위 장미가 보였다. 작은 의자 2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카이와 겔다는 그 의자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둘 모두 마치 몹쓸 꿈이었던 것처럼 눈의 여왕이 살던 궁정의 차갑고 호화로운 텅 빈 공간을 까맣게 잊었다. 할머니는 신의 선한 햇빛을 받으며 자리에 앉아 성서를 읽어주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전국에 들어갈 수 없다. 카이와 겔다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둘은 자신들이 부르던 오랜 성가의 뜻을 마침내 깨달았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둘은 이제 어른이 되어 그곳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였다. 이제 여름이 되었다. 따뜻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이었다.